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해야 되는 온라인 학교 팀스를 사용해서 아이들 출결 체크하는 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과 선생님들이 해야 하실 일인데요. 먼저 팀스 들어와 주세요. 팀스 들어오셔서 조직원 팀스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여기 이것이 팀스 이름이고요. 어떤 팀인지 이름이고요. 팀 밑에 있는 이거를 채널이라고 합니다. 일단 채널, 여기 지금 마우스 있는 곳에 보면 각 채널 밑에 이렇게 게시물 파일 뭐 등등등 있는 이 부분을 탭이라고 하거든요. 그 명칭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조직원 팀에 들어오셔서 출결 채널 들어가 보세요. 출결 채널 들어오시면 제가 지금 위에 조금 올라가시면 이건 것 같아요. 네, 이겁니다. 제가 쓴 글 중에 어제 오후 8시 12분 이거 여기 보면은 도곡중 온라인 출결 양식으로 제가 하나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생님들 개인 폼즈 그 칸으로 복사해가는 이게 링크예요. 이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선생님들 폼즈로 지금 넘어가는 중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 화면에는 아마 한국말로 나올 텐데요. Duplicate this form and start to use it as your own 이라고 쓰는데 써 있는데 여기 있는 초록색 버튼 복사하기일 거예요. 이걸 누르시면 선생님들 개인 폼즈로 이게 저장이 따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뜬 걸 보시면 뒤에 copy라고 써 있죠. 복사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서 왼쪽 상단에 폼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저한테는 지금 요게 똑같이 하나 또 복사된 걸 볼 수 있거든요. 선생님들한테는 아마 요게 하나만 복사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이들한테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 쓰실 양식인데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다시 보셨나요? 여기 미리 보기 버튼 눌러보시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별표 친 이 부분은 아이들한테 보내실 때는 삭제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먼저 섹션이라는 걸 나눴는데요. 만들 때 출결 체크 섹션이에요. 여기서 아이들이 학년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바로 거기에 따라서 몇 학년 몇 반인지가 이제 뜹니다. 그러면은 출결을 아이들이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 출결 섹션이 넘어갔어요. 두 번째 섹션은 이제 온라인 수업 저작권, 초상권 침해 방지 교육 거기에 관한 설문 조사 내용인데요. 다음 중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모두 고르면 그래서 학교 수업 자료를 없는 거를 공유하는 행위, 그다음에 녹음하여 유출하는 행위, 그다음에 친구들, 선생님들의 얼굴이 나온 모습을 찍어 다른 곳에 공유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되는 행위긴 하지만 이게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동은 아닙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아니고요. 강의 동영상을 보면서 스크린 캡처, 녹화하고 공유하는 건 잘못된 거죠.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세 개를 맞추면 되고요. 다음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단어들을 순서대로 나열해보는 문제예요. 선생님들이 교과에서 퀴즈를 내실 때도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이렇게 하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문제에 맞는 순서를 바꾸면 퀴즈를 맞출 수 있어요. 허락 없이 사진을 공개하거나 얼굴 평가를 하는 경우 침해에 해당하냐면 초상권 침해 첫 번째 맞죠? 그다음에 사진을 허락 없이 공유하고 얼굴 평가 등을 수반하는 경우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위반될 수 있어요. 풀고 넘어갈 겁니다. 다음에 6번. 다음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 수업을 임의대로 편집하여 의도한 발언 내용과 달리 퍼뜨리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두 번째 성립할 수 있죠.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소리를 녹음하여 공포한 경우 음성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음. 이렇게 풀고 아이들이 다음을 누릅니다. 마지막 이 부분이 이제 보너스 섹션이라고 제가 마지막 세 번째 섹션으로 넣어놨는데요. 선생님들이 편집하셔야 될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일 거예요. 선생님들이 내신 수업 영상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여기다가 관련된 퀴즈를 짧게 한 개, 저는 한 개만 냈는데 예시로 두 개, 세 개 내셔도 됩니다. 동영상 내용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수업 중에 하셨던 질문에 대한 거라든지 선생님들이 그대로 필요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예시 문제의 정답은 코로나 블루인데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서브밋 누르면 근데 제가 뭐 지금 설정을 해놔가지고. 아무튼, 아이들이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뒤로 가기 버튼 눌러볼게요. 그럼 이제 이거는 제가 만든 예시고요. 선생님들이 실제로 이제 쓰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를 그냥 이렇게 클릭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선생님이 수업 들어가시는 일자 써주시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필요하신 대로 수정을 해주시고요. 요 부분은 그냥 설명이에요. 제가 써놓은 거거든요. 요 부분을 이렇게 지워주세요. 선생님들이 실제 애들한테 쓰실 때는. 저희는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제가 지우지 않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이 수업 영상을 확인하려고 퀴즈를 내고 싶은 경우 이제 섹션 3부터 문제를 추가해라 이렇게 써있죠. 그 다음에 사용하시기 전에 제목 수정하시고 끝 날짜를 설정하라는 말이 뭐냐면요. 선생님들 이제 공유 옆에 동그라미 3개 누르시고 세팅을 하시면 지금 제가 예전에 연수할 때 한번 알려드렸었는데요. 이 설문이 시작되는 날짜랑 끝나는 날짜를 이렇게 정하고 끌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시면 저희가 당장 4월 6일 날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설문에 아침 8시부터 답할 수 있게 8시는 너무 그렇죠. 9시로 해볼게요. 9시로부터 답할 수 있고 저희가 출결을 이게 아침 8시까지 인정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4월 7일 아침 8시로 이걸 저희가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시간에 딱 마감이 돼서 아이들이 더 이상 응답을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 여기 이 9번 여기는 이제 선생님들이 필요하신 대로 이렇게 문제를 수정하시고요. 제가 연수할 때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설명을 못 드렸던 게 뭐냐면 문제를 저는 하나만 내는데 문제 안 낼 거야 라는 부분은 이 delete question 보이시죠? 휴지통을 누르시면 문제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섹션을 나누는 요런 부분인데요. 이것도 여기 있는 동그라미 3개를 누르시고 섹션 제거하기를 하면 이 섹션 구분하는 것만 제거할지 아니면 섹션이랑 그 밑에 있는 문제까지 싸그리 없애버릴지 요걸 이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 더 내시려면 이 하나 더 하기 하는데요. 제가 연수할 때 말씀 못 드린 게 이 화살표 밑으로 내려간 거 눌러보시면 랭킹이라는 게 있어요. 랭킹이 아까 이제 말했던 그 순서 맞추기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1, 2, 3 정답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이게 문제가 아이들한테 나갈 때는 막 랜덤으로 섞여서 나가는 아이들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정답을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필요 없으니까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아이들한테 뿌려야 되잖아요. 날짜도 저희는 수정했고 여기를 이제 지워야겠네요. 아이들한테 내보내기 전에 이 부분 지우고 그다음에 한번 쭉 봐주세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나가면 되나 문제 제대로 했나 확인하고 공유 버튼을 눌러주시고 일단 복사하기 누르시면 이 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선생님들 지금 마우스에 저장이 된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주시고 만들었잖아요.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폼즈 다시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폼스 그 양식이 하나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출결. 이걸 이제 쓰시는 겁니다. 제목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다시 팀즈로 돌아오세요. 팀즈로 돌아오셔서 이번에는 아이들한테 이걸 내러 가볼게요. 지금 저희가 저한테 지금 3학년밖에 없고 당장 내일도 이제 3학년을 뵙고 연습을 할 거라서 한번 3학년 1반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조지선 부장님께서 지금 시간표를 알려주셨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영어니까 영어인데 일단 영어로 들어가기 전에 과제 선생님들 지금 과제를 한번 가보실게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아이콘입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은 과제 기능을 통해서 출석을 하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3학년 1반을 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입장 얘네들한테 숙제를 내겠다. 들어오셔서 아무것도 지금 숙제가 없어요. 만들기 그 퀴즈 여기서 퀴즈를 내면 이제 선생님 폼즈에 갖고 있는 이 양식들이 뜹니다. 그렇죠. 저는 저랑 선생님들이랑 갖고 있는 개수가 아마 틀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가 됐든 아까 지금 쓰려고 만들어 놓은 그 폼즈를 클릭하세요. 출결용 방금 만든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누르고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뭔가 여기 있던 제목이 그대로 이렇게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통일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학교별로 학교 전체적으로 날짜를 이렇게 슬래시를 통해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요일을 한 글자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몇 교시 무슨 수업인지 써주세요.
수업 출결. 이 뒷부분을 지워주세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가야지 아이들이 과제를 딱 과제 칸에 들어왔을 때 4월 6일 월요일 1교시 2학년 국어 출결, 4월 6일 월요일 2교시 2학년 과학 출결, 4월 6일 월요일 5교시 영어 수업 출결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다다다다닥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저희가 이렇게 통일하면 어떨까 합니다. 날짜는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요일 하나, 몇 교시, 몇 학년 무슨 수업인지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는 어떻게 이걸 할지 그냥 애들이 막 드립다 하는 게 아니고 국어 수업이라고 지금 저희가 예시를 들고 있으니까 국어 채널에 있는 국어 채널에 안내된 1강을 하고 아래 폼즈 양식을 통해 과제를 제출하세요. 이렇게 그냥 예시니까 해볼게요. 여기 있는 기능들 선생님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어 채널에 안내된 1강을 학습하고 해야 된다, 얘들아. 뭐, 분홍색 마커, 있는 빨간색 펜. 그렇죠. 이렇게 하면 빨간색 펜으로 됩니다. 이렇게 학습하고 과제 제출하세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지침을 주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이 숙제를 지금 3학년 1반한테만 낼 게 아니잖아요. 3학년 전체 애들한테 내야 된다 하는 경우가 이 할당 대상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요거 누르시고 3학년 들어갈 나머지 반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5개 반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일요일이잖아요. 근데 월요일 아침에 사실 이게 뿅 나가야 되는데 월요일 아침에 선생님들이 출근하시느라 이제 시간을 맞추기 어려우시잖아요. 이럴 때 여기 있는 편집 글자를 눌러주시면 시간을 딱 알아서 설정할 수 있어요. 미래에 할당되도록 예약 클릭해 주시면 월요일 4월 6일 월요일에 아침 9시에 게시되도록 해볼게요. 그 다음에 기한은 언제까지냐면 저희가 2길 아침 8시까지 인정하기로 하기 때문에 4월 7일 화요일 오전 8시까지가 기한입니다. 여기서 마감을 클릭하시는 거랑 안 하시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기한은 이때까지인데 마감을 체크를 안 하면 기한 넘어도 아이들이 낼 수 있긴 해요. 근데 마감을 이렇게 체크해버리시면 이 시간 넘으면 못 냅니다. 애들이 제출이 안 돼요. 출석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마감까지 해주시고 완료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밑에 과제가 4월 6일에 게시될 예정이며 지연 제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장 누르시면 제가 연습 때 말씀드렸지만 저장만 누르시면 아이들한테 숙제가 안 나가요. 그냥 이거는 연습인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여기다 이 보라색 버튼을 누르시는 순간 이게 탁 예약이 쫙 돼서 나가는 겁니다. 제가 방금 해봤더니 이게 한꺼번에 쫙 숙제를 낼 수 있는데 만약에 잘못 냈어요. 그럼 제가 일일이 찾아가서 지워야 되더라고요. 지금 연습이라서 제가 다 냈다 지웠다 냈다 지웠다 하기 힘드니까 저는 그냥 3학년 2반에만 같이 내는 걸로 해볼게요. 그러면 3학년 1반, 2반 두 개 같이 내는 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 눌렀습니다. 그럼 이제 할당이 진짜 된 거예요. 지금 여기 마지막에 예약됨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게 4월 6일 아침 9시에 뿅 나갈 예정이고 기한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저희가 3학년 2반도 같이 냈잖아요. 그럼 3학년 2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대로 내줬는지 3학년 2반 4학년 2반 과제 오면 탁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목을 좀 통일을 해주시면 4-6 월 2교시 2학년 수학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딱 보는 입장에서 핸드폰으로 보든 컴퓨터로 보든 그냥 이렇게 일괄적으로 1교시 뭐, 2교시 뭐, 3교시 뭐 이런 식으로 탁 출결 뜨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 이제 4월 6일 예를 들어서 오늘 출결이 끝났다. 그럼 이제 다음날 출결 확인할 양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까 폼스로 다시 돌아가셔 볼게요. 폼스로 돌아가시면 지금 제 거랑 아마 보이는 화면이 다르겠지만 아마 선생님이 방금 사용하셨던 이 양식에 몇 명이 응답했는지가 뜰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수정해서 이 파일을 사용하시면 응답이 자꾸 여기에 겹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복사해서 날짜별 파일을 만들면 딱 그 날짜별로 아이들이 몇 명의 응답을 했는지 그게 딱 보일 거예요. 다시 처음 화면으로 오셔서 이 폼스 화면을 누르면 처음 화면으로 오거든요.
여기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쉽게 복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갖다 대면 점 3개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더보기인데 이걸 누르시면 복사할지 삭제할지 아니면 옮길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복사를 누르시면 얘가 지금 이름이 길어가지고 안 보이니까 얘를 한번 예시를 해볼게요. 얘를 제가 복사하려고 그러면 카피 누르면 간단하게 이렇게 뒤에 숫자가 하나 더 붙어서 바로 뜹니다. 그래서 얘가 지우려면 이렇게 지우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4월 6일 거로 이 파일은 4월 6일 파일이니까 4월 예를 들어서 제가 4월 9일 날 한 번 더 수업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날 것도 만들어야 되니까 커피 이렇게 만들면 하나 또 새로 생기죠. 근데 이 하나 새로 생긴 거는 여기는 아마 누군가 애들 반응이 이제 응답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방금 만든 복사본이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죠. 이걸 누르셔서 네, 다음 날짜를 이제 만드시면 됩니다. 4월 9일이라고 치고요. 4월 9일이 목요일이거든요. 똑같이 형식을 목요일, 만약에 제가 5교시예요. 그 다음에 뭐 2교시, 뭐 영어 수업 출결, 이런 식으로 뒤에 이렇게 복사하면 카피라고 뜨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숫자가 붙거나 요거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뭐 이번에 다음 차시 수업이니까 여기 내용을 아마 바꿔야 되겠죠? 이 부분 바꿔서 바로 또 하시면 안 되고 바꿔서 이번엔 세팅 설정 가시면 이번에는 제가 4월 9일에 들었으니까 또 거기에 맞게 날짜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4월 9일에 수업이니까 4월 10일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저희가 인정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날짜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 4월 9일이고 4월 9일 아침에 나가고 그 다음에 다음 날 8시까지 이렇게 하기로 했고 됐어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초록 버튼 공유하기 누르시면 이렇게 뜨죠? 요거를 이렇게 완성하시고 홈즈 돌아가실게요. 아까 그걸 다시 알려드린데도 팀즈로 돌아오셔서 4월 9일 거 다시 한번 숙제를 내려가 볼까? 과제 누르셔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퀴즈 하시면 4월 9일 게 생겼죠? 네. 이게 4월 6일 월요일 1교시가 제가 수업했었고 이제 4월 9일 걸 쓰려면 얘를 이렇게 눌러서 다음 하고 아까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 중간 부분 요거는 지워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과제 버튼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학급의 일괄적으로 출결을 포함한 과제 내기를 하는 방법이었습니다.